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1월에 2024 기후 전망과 전략을 저희가 열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너무나 달라진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전망과 전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발표한 연사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요. 그때 편집자께서 제목을 기후 기회라고 가지고 와주셨을 때 저는 조금은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후 위기를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디자인이 나오고 나니까 기후, 기회, 후회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후 위기가 왜 초래가 됐고 이 문제를 우리가 뼛속 깊이 인식을 한다면은 우리가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기회와 후회 사이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어제 삼척입니다. 1171일차 탈탈탈 기후순례입니다. 탈석탄과 탈송촌탑을 위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이렇게 지역 현장에서 순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삼척 석탄발전소의 폐쇄와 그리고 2030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2017년도에 우리가 삼척의 석탄발전소가 지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정부는 그때 당시에 10% 건설 10% 미만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고 LNG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를 민자 발전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삼척 화력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석탄 발전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 우리는 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계획이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8년 뒤에 올해 초에 삼척 블루파워가 마지막 석탄발전소로 완공이 되었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상업 운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8년 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더라면은 한국사의 석탄발전 폐쇄도 앞당길 수 있었을 테고 이 소중한 자원과 시간을 이렇게 좌초되도록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2월 산업부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원전 중심으로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시간에 탈핵시민행동에서 이순신 동상 앞에서 11차 전기본을 폐기하라는 액션을 했습니다. 핵발전,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비싸고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하기 위해는 너무 늦은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때 그 방향을 정할 때 정말 중요한 이 기회에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이전에 제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5년 전에 강의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그때 한창 2000년이었습니다. 운동의 확산이 필요하고 탄소 중립과 2030년까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기득권을 해체하고 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일을 할 연구활동가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위기 시대에 오늘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생태와 삶의 기초 이 두 가지를 같이 지켜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태와 삶의 기초를 같이 지켜간다는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2030년까지 40% 가까이 줄어야 되는데 7.6%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한번 배출되면 계속
온난화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감축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배출량이 결국 2050년에는 제로에 닿아야 되는데요. 이 경로를 보시면은 우리가 2030년까지 여기에 닿고 50년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줄일 거냐, 아니면 탄소 예산을 고려해서 더 급격하게 줄일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더 급격하게 많이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경로 속에는 5천만 명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5천만의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떻게 이동하고 무엇을 자기 생계로 하는지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줄여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이 기초를 어떻게 지탱할 거냐, 이 너무나 큰 충격 속에서 사람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거냐, 석탄 발전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녹색전환연구소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어서 사회적 기초를 높이고 생태적 한계를 지켜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거라는 공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방선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지금 지방선거가 464일이 남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기후위기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100가지 정책 100서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기후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치라는 공간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도록 지난해 녹색전환연구소가 기후정치 바람과 함께 우리나라에는 기후유권자 33.5%가 있다. 이제 이 기후유권자들이 기후시민이 되어서 다음 선거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준비들을 해왔는데요. 2025년도에 2027년 대선이 아니라 25년도 대선이 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26년 지방선거, 8년 총선, 30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는 대선을 준비를 하면서 이번 대선은 너무나 경제도 어렵고 너무 갑자기 치러지는 이 선거기 때문에 기후든 아니면 정책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 이슈를 단일로 하는 TV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약집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지도자가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꼼꼼하게 물어보고 따지고 점검할 새가 없었습니다. 우리 최지천 교수님 말씀처럼 응답하지 않았으니까요. 불러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사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처럼 선거 기간이 짧고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TV 토론이 중요하고 기후를 이슈로 단일 이슈로 깊이 있게 토론을 해봐야지 그 사람이 정말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정말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단단한 민주사회로 기후경제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회복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대안정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2025년 회복과 전환을 열어갈 10대 기후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든 대안을 물어보고 따지고 얘기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기후시민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자연과 인간이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삶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들,
그런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3월에 이사를 가는데요. 저희가 위치를 찾으면서 서울역 근처로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이랑 소통을 많이 하는데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서울역에 내리셔가지고 걸어서 7분이면은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녹색 전환 연구로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해법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더 많이 운동도 하고 대안 정책도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대안 정책이 정치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번에 못할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일정상 준비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일을 함께 해준 우리 연구소 연구원분들과 또 특히 연구지원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